안녕하십니까. 경영관리팀입니다. 본 동영상은 2025년 부서별 사업계획서 작성 시 부서별 실천 목표와 평가 지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설립할 부서별 실천 목표와 평가 지표, 즉 핵심 성과 지표는 올해 우리 사회의 비전과 경영 방침을 기반으로 하여 각 부서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화된 실현 가능한 목표와 그에 따른 추진 전략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2025년 비전은 첫째, 우리는 고객 경험을 최우선으로 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예측 가능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강화한다. 둘째, 우리는 물류 시장을 선도하며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물류 가치를 창출하는 업계의 리더가 된다. 셋째, 우리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며 환경 친화적인 물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가치와 신뢰를 제공하는 선도 기업이 된다. 넷째, 우리는 직원과 고객의 가치를 존중하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조직 문화를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이 된다. 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 2025년 경영 방침은 매출 목표 달성, 영업이익 목표 달성, 철저한 상황 분석을 통한 변화된 물류 체계 구축, 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과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무사고 무재해 사업장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우리 사회의 비전과 경영 방침을 통해 2025년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기반으로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서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매출 목표 달성은 기업의 전반적인 성공과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경영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달성을 넘어 기업의 내부 운영과 외부 신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사회 경영활동 중에서도 매출 목표 달성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의 재무 안정성 확보. 매출은 기업의 주요 현금 흐름을 결정합니다.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생산, 인건비, 시설 투자 등의 필수적인 운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매출은 외부 차입 없이 자급자족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익성과 성장의 핵심 지표. 매출은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른 재무 지표와 연결되며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지속적으로 매출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기업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며 신규 사업 확장이나 시장 진입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해관계자의 신뢰 확보. 주주, 투자자, 은행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매출 목표 달성을 기업의 경쟁력과 경영 능력의 척도로 판단합니다. 매출 목표 달성은 신뢰를 높여 추가 투자 유치나 유리한 금융 조건 등 협상에 도움을 줍니다. 넷째, 직원 동기부여와 조직 내 협업 촉진. 매출 목표는 부서별, 개인별 업무와 연결되어 목표의식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는 직원들의 동기를 높이고 조직 내 협업을 촉진합니다. 달성된 매출 목표는 성과 보상, 조직 사기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장 점유율 유지 및 확대. 매출 목표는 시장 점유율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이를 달성하면 경쟁사와의 격차를 유지하거나 더 좁힐 수 있습니다. 목표를 통해 신규 고객을 확보하거나 기존 고객의 충성도를 유지함으로써 물류업계 내에서 시장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장기적인 전략 목표의 기반 마련. 매출 성장은 장기적인 비전 실현의 초석입니다. ESG 활동, 디지털 전환 등 비재무적 경영 방침 역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별 실천 전략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출 목표 달성이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 안정성, 신뢰 구축의 중심축이 됩니다.
목표 세분화를 통해 오리 사는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과 관리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직원이나 팀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계획, 모니터링, 평가, 피드백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시장 전략은 기업이 목표 시장을 정의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며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시장 전략은 기업이 목표 시장을 정의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며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비용 관리는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기업의 단기적 수익성뿐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과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처럼 목표의 세분화는 우리사의 2025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를 통해 조직은 더 나은 실행력과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업이익 달성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달성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재정적 안정성, 경쟁력 확보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수익을 나타내며 사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입니다. 이는 물류 서비스 제공 등 본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영업이익의 성장은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입증하며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영업이익은 기업의 내부 재투자 여력을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R&D, 설비 확충, 시장 진출 등 성장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영업이익은 기업이 외부 차입 없이도 전략적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영업이익이 적정 수준 이상일 경우 외부 경제 변화나 경기 침체 같은 리스크에 대한 회복력을 제공합니다. 일정 수준의 이익을 유지함으로써 부채 관리와 비상 상황 대응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높을 경우 배당 지급,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 강화, 고객 서비스 개선 등 시장 내 우위를 확보하는 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높은 영업이익률은 경쟁사 대비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갖췄음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수준의 영업이익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익을 활용해 기술 혁신, 인력 개발, 환경 사회적 책임을 실천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업이익은 기업의 본질적 성과와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를 안정적으로 달성하는 것은 모든 경영활동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영업이익을 통해 우리사는 단기적 수익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상황 분석을 통한 변화된 물류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방침에 있어 철저한 상황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조직의 현재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미래 방향성을 효과적으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상황 분석을 함으로써 다음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현재 상태 진단. 상황 분석은 기업의 성과 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기초 작업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2. 전략 수립의 기반 제공. 상황 분석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전략과 경영 방침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과거 성과를 분석하여 성공 요인을 재확인하거나 실패 원인을 교정해 더 나은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3. 목표 설정과 연계. 상황 분석은 실제 성과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목표와 성과 간의 격차를 분석하여 달성 가능한 경영 방침을 구체화합니다. 4. 리소스 최적화. 자원, 인력, 자본, 시간 등의 활용이 효과적인지 여부를 점검하고 낭비 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 방침에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의사결정의 신뢰도 향상. 데이터에 기반한 상황 분석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더욱 신뢰성 있고 정밀하게 만듭니다. 감에 의존한 접근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6. 직원 동기부여. 분석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직원들의 성과 인식을 높이고 명확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성원들이 회사의 목표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고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7. 경쟁 우위 확보. 상황 분석은 경쟁사 대비 기업의 위치를 평가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영 방침을 설정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8.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 변화와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탄탄한 경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상황 분석은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상황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 경영 방침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세밀한 실적 분석을 통해 특정 부서의 매출이 감소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영업 전략과 고객 관리 방식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측정 가능한 핵심 성과 지표 재설정을 통해 부서별, 개인별 핵심 성과 지표를 성과 데이터에 기반해 수정하고 목표를 세분화해야 합니다. 이처럼 철저한 상황 분석은 경영 방침을 현실적으로 설계하고 기업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은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조직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 절감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절감 행위는 기업 경영과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작용합니다. 이제 비용 절감의 중요성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익 증대. 비용 절감은 매출이 동일하더라도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고정비와 변동비를 관리하면 기업의 재무 성과가 개선됩니다. 특히 비용이 줄어든 만큼 이를 재투자하여 시설 또는 사업 확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경쟁력 강화. 경쟁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일한 서비스와 품질을 유지한다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경쟁이 심한 국내 컨테이너 운송 산업에서는 비용 효율화가 생존과 직결됩니다. 3. 위험 관리. 경제 불황이나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비용 구조를 최적화하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리 비용 구조를 최적화한다면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4. 자원 최적 활용. 비용 절감은 불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 운영 비용을 절감하면서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환경적 지속 가능성. 에너지 소비,
폐기물 관리 등에서의 비용 절감은 환경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기업의 ESG 성과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한 주요 전략의 예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비용 절감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경영 활동입니다. 무사고, 무재해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안전, 우리사의 지속 가능성, 사회적 책임, 그리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무사고, 무재해는 기업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와 재해는 신체적 보상뿐 아니라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안전한 작업 환경은 근로자들의 업무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고와 재해는 우리 사회의 막대한 직접적, 간접적 비용, 즉 치료비, 작업 중단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의 손해, 각종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함으로써 재정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사고, 무재해의 목표를 달성한 기업은 파트너사와 고객에게 더 신뢰를 주며 이는 사업 확장과 지속 가능성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재해 환경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업은 법적 책임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사고 무재해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고와 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생산성이 저하됩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은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하며 이는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아 투자자와 파트너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사고, 무재해를 위한 주요 실행 방안들의 예시를 살펴보면 전직권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필요한 경우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AU 또는 ISO 45001 절차서를 활용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 행위를 생활화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안전 관련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마련하거나 작업 절차와 안전 매뉴얼에 표준화하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무사고, 무재해는 단순히 목표가 아니라 우리사가 근로자와 사회를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긍정적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부서별 실천 목표 및 평가 지표 작성을 위한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사의 2025년 비전과 경영 방침이 반영된 부서별 실천 목표와 평가 지표를 통하여 다가올 2025년에는 회사와 부서, 더 나아가 개인까지도 목표 달성과 더불어 함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사업 계획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